조수미의 남자 크리스 영. 조수미 기겁할 끼를 대방출했다. 얌전한 줄 아는데 미스터트롯 3의 이 요번 예심에서 참 독특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등장을 또 했죠. 그러면서 타 장르 부에서 피아니스트였으면서 조수미님과 함께 공연을 다녔을 정도로의 실력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올 패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롯을 제대로 부른 적도 없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 영이라고 하는 참가자는 올 하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독특한 장르의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건 또 있었습니다. 손태진 씨와 친하다라고 했던 김현수 씨. 사실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했다 보니까 특히 손태진 씨와 팀을 이뤄가지고 공연도 했었다 보다 보니 자신의 실력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고 돌아가는 길이 사실 쉬운 노래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팀 멤버였던 손태진 씨가 우승을 했다 보니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손태진도 우승하는데 나라고 못해? 라면서 발을 들였다라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성악 1위 찍었고 트롯도 1위 하러 왔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크리스 영이라는 가수는 사실 무대를 좀 더 즐긴다라는 개념이 맞았고 이 김현수라는 참가자는 팬텀싱어에서는 대단했지만 이게 트롯 장르다 보니 적어도 크리스 영 가수처럼 완전한 트롯의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예 성악처럼 노래를 불러버렸죠. 그 와중에 가사까지 완전히 절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사가 다 틀려버렸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김현수 가수가 사실상 성악에서는 1위를 했을지 몰라도 참담한 점수를 받으면서 거의 사실상 탈락 위기에 놓이고 말게 되었죠. 굉장한 노래의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음에도 이 경연 오디션의 색깔이 어떠느냐가 누군가는 이렇게 올 패스를 받고 누군가는 타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음에도 오히려 탈락 위기에 놓인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를 굉장히 놀래켰던 출연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정 씨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정 씨 사실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지 않습니까? 노래 실력으로는 자타공인 한때는 대한민국에 손을 꼽는 그것도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가창력의 소유자였는데 아시다시피 트롯을 부를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참여하게 됐다.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과거 신장암을 또 투병을 했었죠. 가수 이정도 투병했다. 발병률이 높고 발견이 어려운 신장암 1기 수술 후 관리 중이다. 수술 잘 끝내고 회복 중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던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암에 걸릴 거라는 상상은 아마 대부분 해보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면서 사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생기고 나면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상상이 안 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분들이 암 투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느 정도로 아플지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투병 생활 덕분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매사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정 씨가 이 23년도에 신장암 투병을 했었던 사실을 뒤늦게 고백을 하면서 수술이 잘 돼서 회복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도 더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23년도 초창기에 발견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신혼 초 때 신장암 투병 사실을 아내가 알게 돼서 너무나 많이 놀랬고 특히 아내가 그것에 대해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정 씨가 또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등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건강검진에서 운 좋게 발견이 되어 굉장히 의사분도 착하게 인생을 살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행히도 일기였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괜찮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암투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랄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 초에 암 진단을 받았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아내가 너무나 좀 놀랐다.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모습이 특히나 더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혼 초에 남편이 이렇게 신장암 투병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 이정 씨의 또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필모 씨의 절친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신장암 투병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도 올해 9월 달에 암 투병 이겨내고 새로운 소속사로 옮기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니 암 투병했으면 좀 휴식도 가지고 하지. 이거 뭐 왜 방송에 왔을까? 별로 안 아팠나? 막 이런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나중에 신장암 투병 사실을 밝혔을 때 의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2년간 쓸개 종양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는데 2023년도 초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원분이 CT 촬영을 권하여 함께 검사받으니 신장에 40m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이 됐고 신장은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게 암이라고 해서 너무나 놀랐다. 신장암 1기인데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되고 수술도 너무나 잘 됐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꾸준히 올리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아 팬분들이 많이 놀랐을 생각에 죄송하여 라이브를 켰다라며 건강관리를 앞으로 잘 하라는 계시를 받은 것 같고 의사 선생님도 정말 빨리 발견됐으니 앞으로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기를 내는 것. 자신을 이때까지 있게 해준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른 선곡이 진로 방향을 전혀 바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장민호 님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첫 무대를 가졌는데 이경규 씨가 눈물을 흘렸고 이찬원 님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스터단에 있는데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굉장한 감동과 감격을 가져야 하잖아요. 이정 씨도 눈물을 닦는 모습이 이렇게 잠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좀 독특한 건 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올패스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올패스가 되면 이 뒷배경에 계속 그 주황색 빛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뭐 보통은 이런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정 씨가 노래가 끝나고 나서 그 뒷배경을 보니 이렇게 파란색 무대가 돼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민호 님이 이러한 말을 해요. 선곡이 뭐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터단이 뭔가 좀 다들 뭔가 여운이 남은 듯한 깜짝 놀란 김연자 님의 표정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무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정 씨의 무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노래가 나오지도 않고 끝나버렸잖아요. 아마 이정 씨를 응원하시던 분들 그리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벙 쪘을 것 같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무대가 잘렸어? 라고 하셨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볼 땐 100% TV조선의 시청률을 위한 의도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3회차를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추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정 씨가 탈락 위기, 그러니까 반쪽짜리로서 사실 올패스를 받지 못했다. 두 번째, 올패스를 받았음에도 사실 올패스를 받고 나도 어떻게 됩니까?
무대가 빵빵빵 터지고 나서 마스터단의 심사평이 있을 때는 뒷배경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보통의 배경으로 돌아온다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패스를 받았음에도 일부러 이런 연출을 통해서 이정 씨가 떨어진 것처럼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정 씨가 정말 올패스를 받지 못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현역가왕2가 11%의 시청률을 넘겼잖아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TV조선 입장에서는 애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TV조선 시청률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나왔던 시청률을 또다시 앞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예능방송의 순위를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실제로 시청 점유율이 미스터트롯3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JTBC, YTN, TVN 다 앞서고 TV조선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청 점유율은 어느 정도였냐? 무려 51.1%를 달성하고 있었다. 이지훈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이 무대 당시에도 무려 시청 점유율이 51.1%입니다. 그러니 이거 사실상 미스터트롯3가 또 시청률이 상승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현역가왕2를 완벽히 이기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을 했음에도 사실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저렇게 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참가자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미스터트롯3가 현역부가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서사 또는 굉장한 노래 실력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흥미를 끌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제 시선을 잡아끄는 참가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비록 올패스는 받지 못했지만 하석진 닮은 꼴이다라고 IQ가 무려 156이라고 하는 문태준 씨. 독특한 질환을 앓고 있었죠. 자가 면역 질환, 난치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멋진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참 이런 희귀 난치병에 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3 역시 기존에 있었던 시즌처럼 이게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많은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굉장한 비주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흔히 말하는 노가다죠. 현장 업무를 하시면서 자신의 투병 비용을 이렇게 내주시고 있다라는 모습에 제가 볼 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이 트롯 가수에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트롯 자체도 너무나 좋아했겠지만 아마 생활고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죄송해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니까 장윤정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어린아이도 본인이 아파서 부모님이 돌봐주면 엄마 미안해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래 미안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거다. 잘 돼가지고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정말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거다. 이런 조언을 좀 장윤정 씨가 해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 조금은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미스터트롯3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선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해가지고 야, 요거 사실 좀 어디서 많이 보던 레파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저는 했습니다만 결국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무려 데뷔 28년차 경력에 빛나는 이지훈 씨가 등장을 했죠.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지훈 씨의 인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지훈 씨가 워낙 뭐 배우 생활도 오래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원래 저렇게 잘했냐라는 질문이 막 솟구쳤는데 사실 최근에도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출산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뮤지컬 배우로서의 그 활약성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원래도 가창력이 좋았고 연기도 잘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뮤지컬 배우로서도 거의 탑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마 팬이셨던 분들은 오랜만에 등장해 굉장히 좀 아마 얼굴이 반갑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음이 막힘없이 쭉쭉쭉 불러나가는 이 가창력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을 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지훈 씨뿐만이 아니라 무룡이라고 하는 이 현역 가수분의 사연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그런 현장이 없다 보니까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이거 일용직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가수를 하랴, 거기에 또 일용직도 하랴. 사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트롯 가수가 정말 최상위 가수들을 제외하고선 다들 힘든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결국 가수가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던 무룡 씨는 올패스를 받으면서 엄청난 극찬 무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뭐 가창력에 솔직히 흠잡을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대 하나만을 놓고 좀 평가를 한다면 아마 가히 탑7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노래 실력은 이미 뭐 완성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 장민호 님이 전국에 계신 노래교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탐내고 항상 1순위로 불렀던 가수가 바로 이 무룡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전국의 이 수강생들, 그러니까 무룡 씨의 노래 무대를 봤었던 수많은 이 노래교실 어머님들은 아마 무룡 가수가 나온 것을 보고 엄청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실제 응원 활동을 아마 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아마 장민호님의 경험에서 나왔던 그런 응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장민호님과 미스터트롯 시즌1의 탑7 멤버들 역시 정말 힘들었던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것을 좀 잘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던 참가자가 하나 있었죠. 바로 옥샘.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전 처음에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등장을 하는데 혹시나 시각장애인 분이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무대 밑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뭐지? 뭐 발목이 불편하신 분인가? 아까 앞에 나왔었던 그런 문태준 씨와 같은 뭔가 좀 잘 걷기 힘든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인가 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신경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져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눈이 먼다는 얘기예요. 시력을 아예 잃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희귀병을 가진 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희귀병을 앓은 지가 7, 8년 정도 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생활고를 위해서 했었던 이런 용접공 일을 하다가 점점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고 결국 예기치 않게 찾아온 희귀병에 눈이 멀게 됐다라고 했죠. 글쎄 이 용접공이 저도 주변에 들어보면 예전부터 뭐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긴 하지만 기술자잖아요. 근데 진짜 농담 삼아 들었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은 눈이 먼다더라.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보호장비를 착용해도 엄청나게 밝은 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눈에 굉장한 압박감을 주는데 아마 여기에서 아예 시력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눈이 좀 나빠질 수는 있어도 점점점 잃어가는 희귀병을 겪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창창한 젊은 분이 그런 희귀병을 앓게 됐으니 스스로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점점점 앞이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고 사실 무대도 굉장히 바닥이 어두워서 걱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밝으면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이 용접할 때랑 비슷한 겁니다. 너무 밝은 빛을 이제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무대를
도로 이렇게 앞에 마스터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와, 정말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사실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부를 거라 생각했어요. 아마 그랬으면 사실 더 슬프게 느껴졌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거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굉장히 신나는 멜로디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막 버튼 누르고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음에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좀 신나는 노래로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도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는, 결국 올 하트의 무대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노래를 부르기는커녕 저 같으면 너무나 좌절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수로서 큰 잠재력을 가졌고 기술까지 훌륭하다라는 극찬을 영탁님에게 듣게 되면서 이 옥샘이라고 하는 가수는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죠. 시력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더 유명해져서 응원하는 팬들을 눈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장윤정 씨의 이야기 조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조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미스터트롯 3에 도전한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다라며 이 올하트 한번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는데, 자신은 정말 너무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됐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런 게 현역가왕과 아마 굉장히 대비되는 미스터트롯 시리즈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정말 잘하지 않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실력과 사연까지 탄탄하게 갖춘 뉴페이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아마 우리 현역 가수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또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박지우 씨가 이런 무대만 섰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런 무대도 보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자, 박지우 씨가 뭐 트롯만 잘 부르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과거 아침마당 때 무대를 보면 임영웅 가수가 불렀었던 노래들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트롯 가수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가요, 발라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밖에서 많은 관객들이 있는 야외에서도 노래를 부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박지우 씨를 사실 오래전부터 응원해 오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박지우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빵 솟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체가 노래를 못 부르게 되면 어떡할지 정말 너무나 불안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열을 하며 쏟아냈었잖아요. 그때의 모습처럼 꾸준히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미스터트롯 3에 등장하기 전에 정말 멋있었던 비하인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박지우 씨가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미스터트롯 3 촬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방청을 오신 분들이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참가자의 가족, 지인, 팬덤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은 방청 신청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나도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있으면 힘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이겨도 찝찝할 것 같기도 하다. 방송이 끝나면 꼭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때 꼭 배웠으면 좋겠다.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아프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큰 대회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온 가족,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최대한 표를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일 테인데 이 박지후 씨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우 씨의 이런 인성이 빛났었던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왔다라는 게 하나둘 드러나기도 했고, 특히 이 대목이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지우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떨 때 가장 가족들이 그리웠고 어떨 때 가장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 들으셨죠? 박지우 씨가 과거 국어를 했던 적이 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식당에서 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 심경과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많은 분들이 박지우 씨에게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겠다. 박지우 씨를 버리고 간 부모님 필요 없다. 나타나지 말아라.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 정말 많이 달린 댓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내용 중에 상당수가 박지우 씨 부모님에 대한 비판이 신랄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뭐 잠깐 버린 것도 아니고 16살 이후로 한 번도 찾지 않았을 수가 있냐. 박지우 씨가 이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고 굉장히 귀공자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손이 너무나 거칠다라는 MC분의 질문에 에어컨 기사는 당연하고 노가다부터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길래 사실 박지우 씨가 팬카페도 있고요. 팬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쏟았던 이 아침마당 때뿐만이 아니라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했잖아요. 이건 뭐냐? 켜켜이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만으로도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민하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 외로운 그 시기가 나이가 이렇게 30대가 된 청년이 되어서도 그 이야기만 꺼내도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큰 아픔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지우 씨가 직접 했던 말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다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은 혼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다.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도대체 이 어머니는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만 것일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님의 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박지우 씨의 유년기를 보면 사실 부모님이 박지우 씨를 잘 키워주셨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것도 당연하지만 이 유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을 정도이니 얼마나 부모님이 이 박지우 씨를 뭐 애지중지 키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 혼자서 이 인생을 살아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박지우 씨가 자신의 이야기만 꺼내 놓아도 그냥 오열을 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버리고 말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박지우 씨가 이런 마음이요,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곁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노래뿐이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마 어머니이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어머니가 최근에 박지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입을 열었다라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더 큰 분개함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성 씨가 아침마당 때 박지우 씨의 노래를 듣고 음악성이 대단하다,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라고 당시에 극찬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됐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투표하는 법을 알아놨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난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지후 씨가 미스터트롯 3에 나올 때 사실 어머님, 아버지, 이 아침마당 방송이 나올 때가 미스터트롯 3 한참 이전의 방송들입니다.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미스터트롯 3에 등장했을 때 이제는 부모님과 다 같이 함께 살고 있다.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사정이 있으셨다라고 했겠지만 사실 그런 언급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부모님과 박지우 씨 간의 그 아픔의 벽이 아직 견고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 당시 때 투표하는 법 알아놨다. 미안하다. 눈물 난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 어린 시절 정말 큰 상처가 됐었던 그 시기, 선배들이 항상 집에 쳐들어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이 당시 때 그 마음이 해소가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족 난 잘 모르겠다. 키워주신 할머니만 계속하여 떠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박지우 씨의 노래가 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박지우 씨의 어머니, 아들을 버리고 간 그 이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두고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난 뒤에 유명해지고 방송에 나오니까 연락이 되어서 투표하는 방법을 알아놨다라는 건 그 이전에 아들 앞에 나타나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입을 열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왜 분개함을 쏟아내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때 자,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응원을 보내고 계실 가수 박지후 씨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차마 몰랐었던 과거 이야기들까지 지금 쏟아지게 되면서 이 박지후 씨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 아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박지후 씨의 노래는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뒤흔들죠.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감정을 꾹꾹 담아서 부르는 이 박지우 씨의 노래에 감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역시 미스터트롯 3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참가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현역가왕 투어는 또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박지우 씨가 유년 시절 굉장히 힘들게 자랐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걸 또 그대로 베껴가지고 따라 올리는 유튜브가 있죠. 근데 뭐 그런 몰상식한 유튜브는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박지우 씨에 대한 정보만큼은 팩트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박지우 씨의 팩트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파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미스터트롯 3가 종영될 때까지 많이 지켜볼 참가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몰입되실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13살부터 국어를 했고 막노동을 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침마당에 등장했을 당시 3승에 도전하면서 박지우 씨가 눈물을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침마당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박지우 씨가 어느 정도까지 국어를 했었냐? 과거 식당에서 국어를 하기도 했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러한 말이 있었죠. 일방적인 사랑을 태어나서 받아본 적도 없고 특히 가족이 언제 그립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팠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국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박지우 씨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긴 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서 정말 세상에 이제 혼자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가 되어버린 박지후 씨가 밥을 어디서 해 먹었을 것이며 누가 걷어
키웠겠습니까? 알다시피 박지우 씨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원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시골 쪽에 가깝습니까? 그곳에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졌으니 이거 구걸하러 간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밥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막노동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청소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손에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때문에 서빙 일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박지우 씨의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사연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던 박지우 씨의 모습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펐는지 패널들이 전부 다 눈물바다 오열이 됐어요. 얘기를 제가 좀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이 박지우 씨의 부모님 어린 시절 박지우 씨를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16살부터 혼자 본격적으로 살게 됐다라는 걸 보면 아마 그 13살 때 식당에서 구걸하던 당시에는 할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지우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빠 시대라는 방송에 등장했을 때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직도 당시에도 자신은 왜 버림을 받았는지 그 사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던 박지우 씨의 모습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16살에 완전히 혼자가 되긴 했지만 박지우 씨는 애당초 할머니 손에서 더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가 13살 때도 식당에 가서 구걸을 했다고 하니 이 부모님이 계실 때도 참 힘들게 자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박지우 씨에 대한 애정, 사랑, 보살핌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나마 할머니가 계셨지만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박지우 씨는 할머니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디에 산소가 계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 문제의 부모님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오가기를 반복했다라고 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사진에 보면 이 가운데 분이 아버님 같고 맨 오른쪽에 분이 어머님 같아요. 가운데 보니까 웬 여자아이가 한 명 있죠. 키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여동생이 아닐까. 그러니까 박지우 씨에게 형제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본인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만약 이 세 사람이 박지우 씨의 친척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굳이 박지우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 때 본인이 제공했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굳이 자신의 친척분들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저는 이게 한 가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다 이 가운데 있는 따님에게 완전 몸이 돌아서 있고 박지우 씨는 완전 혼자인 모습처럼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박지우 씨는 이로부터 몇 년 뒤인 16살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선배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이렇게 막 손찌검도 당하고 발로 채이고 막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자신이 이제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는 걸 알자 자신의 방에서 선배들이 술을 마시며 일명 아지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거 생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우 씨가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하니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상습적으로 이 선배들이 계속하여 박지우 씨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근데 박지우 씨가 이 얘기를 할 때 오열을 합니다. 그때 그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 하루하루가 자신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뻔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요. 정작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었던 그 노래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시골 다리 밑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교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해요. 자신이 그야말로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지만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오로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반듯하게 살자고 계속 다짐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사연 아닙니까? 그렇게 견디다 못해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시절 박지우 씨는 결국 선배들의 피해를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고 결국 자퇴를 하게 됐다.